국내 퀼트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식회사 J엔터프라이즈의 윤정현 대표와 정민자 대표. 원단부터 완제품까지 퀼트에 대한 모든 것을 생산. 퀼트 전문가 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대한민국 퀼트 선도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부부.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글로벌 퀼트 시장 개척에 나선 윤정현 대표와 정민자 대표의 파란만장 사업 도전기.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CEO자서전 이현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퀼트를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퀼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만 해도 국내 퀼트 시장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을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CEO 덕분에 국내 퀼트 시장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퀼트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J엔터프라이즈의 윤정현 대표와 정민자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부부인 이 두 사람은 원료와 부자재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퀼트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퀼트 전도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퀼트 시장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윤정현 대표와 정민자 대표. 하지만 이들이 지금의 성과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성공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90년대 후반, 당시 정민자 대표는 퀼트 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퀼트 재료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지갑, 가방 등과 같은 완제품까지 만들 정도로 손재주가 남달랐는데요. 여보, 이거 어때요? 야, 뭐 당신이 한 거야? 그럼요. 진짜 잘했다. 야, 제가 1986년대에 홈 인테리어 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정보지를 통해서 일본 잡지를 보게 돼 있어요. 홈 인테리어 잡지에. 근데 거기에는 패치워크라는 부분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만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매장 업무를 보고 있던 정민자 대표. 그때 손님 한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찾으시는 거 네. 있으세요? 퀼트를 좀 해보려고 필요한 재료를 좀 보려고 네. 우선은 원단을 먼저 보신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디자인을 찾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퀼트를 처음 접해보는 손님에게 다양한 퀼트 재료를 추천해주는 정민자 대표. 그녀의 세심한 설명 덕분인지 손님은 선뜻 지갑을 열어 재료를 구입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국내 퀼트 시장이 협소했던 만큼 당시로선 꽤 고가일 수밖에 없었던 퀼트 재료. 때문에 윤정현 대표는 더 저렴한 가격의 재료를 유통시킬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흐른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퀼트 산매경에 빠져있던 정민자 대표. 다양한 색의 실을 원단에 꿰매 세상에 없던 퀼트 제품을 만드는 그녀의 모습은 가히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윤정현 대표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바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우리 퀼트 사업 같이 하자. 갑자기 퀼트는 왜요? 내가 볼 때는 퀼트가 앞으로 잘 될 것 같거든. 내가 유통 쪽을 맡고 당신이 제품 개발에 힘을 써주면 될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퀼트 사업에 뛰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퀼트를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정보가 너무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싸게 있는 것 같았었고,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취미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일반 대중화가 안 돼 있는, 이것을 유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만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보편화 대중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통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은 들었었죠. 네. 정민자 대표의 남편인 윤정현 대표는 아내가 값비싼 재료를 취급하는 것을 보고 퀼트 유통업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퀼트 재료들의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퀼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내인 정민자 대표 역시 남편의 생각에 공감했고 부부는 본격적으로 퀼트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퀼트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패키지 상품 출시였습니다. 퀼트 도안을 개발한 후 제품 완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한데 담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보, 이거 어때요? 괜찮은데?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이거 빨리 우리 상품화해서 출시하자.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그로부터 얼마 후 몇 달간의 기간에 걸쳐 패키지 상품이 개발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출시를 위해 포장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는 윤정현 대표. 정민자 대표 역시 직접 개발한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요. 그러던 그때 네, 여보세요? 아, 패키지 상품이요? 네, 금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문 들어왔어? 네, 생각보다 잘 나가네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야? 진짜 잘 나간다. 그쵸? 그렇게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직접 배송에까지 나선 윤정현 대표. 여기 주문하신 패키지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 상품이 제일 많이 잘 나가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패키지 상품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서 이 상품이 제일 잘 나가요.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초로 출시된 퀼트 패키지는 큰 호응을 얻었고 나날이 늘어가는 주문량에 윤정현 대표의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상가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 보고 이거는 히트 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었더니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5형제가 와서 자기네들이 이 패키지를 갖다가 전국에 한번 공급을 해보겠다고. 너무나 쉽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그래서 저는 그걸로 큰 돈을 벌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대박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퀼트를 하고 있던 정민자 대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또 환불 좀 하려고요. 아,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제가 혼자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펼쳐보니까 제가 혼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퀼트 패키지를 구입했던 손님이 돌연 환불을 하겠다며 매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패키지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손님의 말에 정민자 대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납품했던 패키지 상품들 손님들이 너무 어렵다고 반품 들어왔대. 어떡하죠? 그간 판매했던 대부분의 패키지 제품이 반품 처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판매금을 모두 돌려주고 나니 부부에게 남은 것은 창고 안에 가득 쌓인 퀼트 원자재뿐. 손을 쓸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윤정현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공을 들여 개발했던 제품인지라 상심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패를 극복하고자 여러 대안들을 떠올리며 노력했지만 모두 다 허사일 뿐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고됐던 제품을 거의 다 전부 다 반품을 받아준 겁니다. 돈 있던 거 다 내주고 지방에 가서 다 물건 회수하고 마지막으로 대구에 그 총판을 했던 점주 그 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집사람하고 겨우 한겨울이었었는데 집사람하고 가서 새벽 2시까지 미안하다고 빌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대구역에 나왔는데 기차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돈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텔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동대구역 옆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둘이서 눈물 젖은 소주를 한잔 하면서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 아픈 부분을 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부부가 출시한 패키지는 배우지 않아도 혼자서 퀼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패키지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이를 구매한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잇따랐기 때문이죠. 결국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판매한 패키지들을 모두 회수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첫 실패를 맛보게 된 윤정현 대표와 정민자 대표.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패키지 판매 실패 후 윤정현 대표는 창고 안에 쌓여있는 원자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주고 구매한 퀼트 재료들을 폐기 처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윤정현 대표.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보, 좋은 생각이 났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패키지 만들려고 사놓은 원자재들 있잖아. 그걸 인터넷에서 팔아보는 거야. 인터넷이요? 요즘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잖아. 잘 팔릴 것 같아. 그게 팔릴까요? 당시만 해도 인터넷 인구가 그리 많지 않던 시기. 하지만 윤정현 대표는 아내를 설득해 인터넷을 통해 제품 판매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부부는 인터넷 쇼핑몰 오픈에 앞서 상품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하나하나씩 촬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근데 이게 정말 팔릴까요? 믿자야 먼저니까 한번 해보자. 그때 당시 99년도, 2000년도 이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많이 없었었어요. 근데 그때 봤었을 때 향후 유통은 인터넷 쇼핑몰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 내지는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내 자신도 호기심이 있었었고. 인터넷이 그리 상용화되지 않았던 16년 전, 두 사람은 국내 최초로 퀼트 자재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상황. 하지만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여보, 일로 와봐요. 무슨 일인데? 인터넷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네. 거봐, 내가 잘 될 거라 그랬지? 참 다행이에요. 이거는 얼른 포장해서 보내야겠다. 주소. 주문량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당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산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주문이 끊이질 않았고 이들 역시 온라인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세운 회사의 몸집을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첫 달 매출이 160만 원 나왔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만 보고 있어 주문 들어오면은 주문 들어왔다고 노래 부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주문자에게 배송을 하기 위해 퀼트 재료를 찾던 윤정현 대표. 그는 창고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분명 저번 주에 넣었는데. 일부 퀼트 재료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응?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지난번에 퇴사한 영업사원 알죠? 그 사람이 우리 물품을 빼돌려서 거래처에 물건을 대고 있더라니까요. 뭐라고? 어쩌죠? 원인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이 수입 브랜드를 빼돌려 수입처와 수입품 모두를 훔쳐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직원의 만족이 고객의 만족이라 생각할 정도로 직원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윤정현 대표. 그는 예상치 못한 직원의 배신으로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품을 새로 들여오고 새로운 수입처를 찾는 것보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 힘들게 했죠. 특히 첫 번째 실패를 딛고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던 중 발생한 일이라 이 상황을 모면할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 브랜드들이 우리 회사의 전부였었거든요. 전부를 가져가는데
그 평온한 마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때는 상처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부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수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높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해도 만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제품을 취급하게 됐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재고량을 파악하고 고객들에게 보낼 재료들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 직원이 제품을 빼돌려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윤정현 대표는 결국 체계적인 물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윤정현 대표는 물류관리가 허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각 보완에 나서기로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 한번 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수가 엄청난데 주문이 들어오면 찾기도 힘들고 수량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류 시스템을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왔거든요. 대표님, 저희가 지금 상품 한두 가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2만 가지가 넘게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그럼 처음부터 다시 다 정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직원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윤정현 대표. 그는 직접 설득에 나서지만 수십 명이 되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죠. 특히 업무량이 가중되고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직원들은 쉽사리 그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정현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물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알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직원들과 대화하다 보니 직원들 역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대표님 설명 듣고 저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예, 저희 직원들도 대표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윤정현 대표의 설득과 노력 덕분일까요? 직원들은 결국 그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첨단화된 물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퀼트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확보하고 2만 2천여 가지에 달하는 제품들을 원단은 원단끼리, 부자재는 부자재끼리 분류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하나하나에 일일이 바코드 작업을 함으로써 어떤 장소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현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갔고 결국 6년이란 시간 끝에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게 됩니다. 원단부터 각종 부자재까지 2만 2천여 가지에 달하는 퀼트 재료들을 제품대로 분류하고 또 제품 하나하나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해 컴퓨터에 내장된 정보만으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창고 곳곳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벽에 써붙여 놓았는데요. 그것을 통해 직원들이 퀼트 재료로 가득 찬 넓은 공간 안에서도 헤매지 않고 쉽게 재료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라지고 배송을 했었을 때 오발송률도 줄어들고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주 5일제에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제 거꾸로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었죠. 정민자 대표는 회사 내에서 주로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퀼트 내공으로 원단부터 교재, 그리고 완제품까지 퀼트에 대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제품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면 바로 완제품 제작에 착수합니다. 완제품은 손바느질과 재봉틀을 통해서만 제작이 가능한데요. 퀼트 원단에 한 땀 한 땀 새겨지는 다양한 색감의 실들. 그것은 정민자 대표의 손을 거쳐 세상에 없던 퀼트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만들어진 퀼트 완제품들은 일상생활 속 홈 인테리어 아이템으로서 퀼트 인구를 늘리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그 수입 들어오는 물건으로 개발을 했어요. 어떤 제품을, 신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쪽에서 생산 중지되면은 더 이상 저희가 그 아무 히트 품목이라도 판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보통 원단 같은 경우는 신상품 출시될 때까지 딱 100일 정도 걸려요. 퀼트 산업에 뛰어들 때부터 퀼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정민자 대표와 윤정현 대표. 이들은 퀼트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일찍이 퀼트 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수강생 교육에 나서는 정민자 대표. 퀼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퀼트를 널리 알리고 퀼트 인구 또한 늘리겠다는 게 그녀의 목표입니다. 특히 해외에 저명한 퀼트 강사를 초빙해 강의함으로써 국내 퀼트 수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CEO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직원들인데요. 매일 아침 직원들의 식사를 챙기고 매달마다 직원들의 생일 파티를 손수 열어주는 부부. 직원들이 만족해야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게 부부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핵심 브랜드가 엔조이 퀼트인데 엔조이 퀼트는 퀼트를 즐겁게 하자 이 부분이에요. 즐겁게 퀼트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 직원들이 내부 고객이 즐거워야 되겠다. 첫 번째 우리 직원이 즐거워야 된다. 두 번째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세 번째 우리와 거래하는 거래처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직원 중심의 경영 덕분인지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퀼트 자재를 판매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사업을 다각화시킨 덕분에 위험은 줄어들고 매출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퀼트 재료들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제품을 수출하며 한국 퀼트 위상을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부부의 바람인데요.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지금 퀼트 제품을 생산을 하고 퀼트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는 이분들이 좀 더 경제적인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완제품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퀼트를 하는 분들이 좀 성장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하기만 했던 퀼트. 하지만 윤정현 대표와 정민자 대표 덕분에 국내 퀼트 인구는 50만 명에 달하고 국내 퀼트 시장은 4천억 원의 규모를 자랑하며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창업 17년 만에 시장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두 사람은 사업가보다는 퀼트 전도사로 불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국내 퀼트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부부가 앞으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CEO 자서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